지도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2026년 3월 중동의 지도는 12개국 이상에서 동시에 불타고 있습니다.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상징인 버즈 알아랍 호텔 인근에 요격된 드론 잔해가 떨어지고 키프로스의 영국 공군기지 활주로가 자폭 드론에 강타당했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 한 발은 터키, 영공까지 넘어가 나토가 직접 요격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혼란의 한복판에서 공식 발표도 없이 뉴스 카메라도 따라가지 못한 채 수천 명의 무장 전사들이 이라크 국경을 조용히 넘어 이란 땅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외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불렀다. 이 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강대국들은 100년이 넘도록 전쟁이 터질 때마다 같은 민족에게 같은 전화를 걸어왔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쿠르드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반복적으로 버려온 세계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한 대규모 합동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 작전에 붙인 이름은 장대한 분노 오퍼레이션 그랜드 퓨리였습니다. 이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3월 1일 그의 죽음을 공식 확인하며 40일간의 추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37년간 이란의 모든 국가적 결정을 내려온 최고 권력자가 단 한 번의 공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의 신정체제를 지탱해온 핵심 인물의 사망은 단순한 군사적 타격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란은 헌법상 최고 지도자 없이는 어떠한 국가적 결정도 최종 승인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정치적 공백이 군사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이 작전의 배경에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란의 보복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타격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과 달리 이란은 주변국의 주둔한 미군 기지를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이라크, 불과 72시간 만에 전선은 12개국 이상으로 확산됐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 추산에 따르면 탄도 미사일 500발 이상, 드론 2000대 이상이 발사됐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방호시설도 갖추지 않은 임시 지휘소가 이란 자폭 드론에 직격당해 미군 6명이 전사했습니다. 경고 사이렌조차 울리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이 전쟁의 무게를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4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 6명이 72시간 내에 전사했다는 사실은 미국 내 여론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끝없는 해외 전쟁은 없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미군의 관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상군이라는 선택지, 공중 폭격으로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과 이란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란은 인구 8,800만 명의 광대한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7배가 넘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은 지상군 투입이 얼마나 길고 소모적인 수렁으로 이어지는지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철수까지 9년이 걸렸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꺼낸 카드가 있었습니다. 지상군을 직접 보내는 대신 이미 이란 땅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식, 바로 쿠르드족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없는 민족, 쿠르드족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나라 없는 민족, 인구는 3천만에서 4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한 개의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4개 나라에 나뉘어 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수가 터키에, 그 다음으로 이란과 이라크에, 일부는 시리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지역을 합치면 쿠르디스탄이라고 부릅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약 2배에 달합니다. 한국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한반도 2배 크기의 땅에 살면서도 자기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쿠르드족에게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 이 한 문장이 이 민족의 100년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이 이야기는 1차 세계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20년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세부르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에는 쿠르드족에게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여러 제국의 지배 아래 살아온 이 민족에게 처음으로 자치의 가능성이 공식 문서로 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뒤 1923년 로잔 조약이 체결되면서 쿠르드 자치 조항은 흔적 없이 삭제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의 국경선을 자국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 그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쿠르드족은 내 나라에 나뉘어 살게 되었고 독립의 꿈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되었습니다. 1946년 쿠르드족은 다시 한번 독립의 문 앞에 섰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아 이란 북서부의 마하바드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국기를 내걸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쿠르드어를 공식 언어로 선포했습니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쿠르드어 수업이 진행되고 쿠르드어 신문이 발행됐습니다. 이 민족 역사상 가장 독립 국가에 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1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소련이 이란과 석유 이권을 두고 뒷거래를 하면서 하루아침에 지원을 끊었고 이란군이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마하바드 공화국의 대통령 카지 무함마드는 자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나라를 세운 지 1년도 채 안 돼 그 나라의 대통령이 광장에서 목이 매달린 것입니다. 강대국에게 쿠르드족의 꿈은 석유 이권 협상 테이블 위의 하나의 카드에 불과했습니다. 1988년에는 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안팔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화학 무기에 뒤덮였고 민간인 수천 명이 희생됐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품에 안긴 채 숨을 거두는 장면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란 이라크 전쟁 구도 속에서 이라크를 지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훗날 미국 언론은 미국 정부가 이라크의 화학 무기 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991년 걸프전이 끝난 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국민에게 사담 후세인에 맞서 봉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쿠르드족은 이 말을 믿고 실제로 무기를 들었습니다. 초반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라크 북부 여러 도시를 탈환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미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탱크와 헬기가 쿠르드 마을을 짓밟는 동안 미군은 바로 옆에 주둔하면서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쿠르드인들이 겨울산으로 도망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노인과 아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는 속담이 가장 잔인하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탐사보도 매체는 미국이 지난 100년간 최소 8번 쿠르드족을 배신했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약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은 2014년 IS와의 전쟁에서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IS가 이라크와 시리아를 빠르게 점령하던 시기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훈련시킨 이라크 정규군은 장비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그 무너진 전선을 맨 앞에서 막아선 것이 쿠르드 전사들이었습니다. 2014년 9월 시리아 북부의 소도시 코바니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IS는 탱크와 중화기를 앞세워 코바니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터키 국경 너머에서 코바니가 불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도시가 며칠 안에 함락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쿠르드 전사들은 건물 한 채, 골목 하나를 두고 처절하게 버텼습니다. 총알이 떨어지면 적의 무기를 주워서 쐈고 건물이 무너지면 잔해 뒤에 숨어서 싸웠습니다. 미군의 공중 지원이 합쳐지면서 전세가 서서히 역전됐고 2015년 1월 IS는 코바니에서 밀려났습니다. 4개월간의 시가전 끝에 정규군도 막지 못한 적을 나라도 없는 민족의 전사들이 막아낸 것입니다.
이 전투가 IS 패망의 역사적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주목받은 장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쿠르드족 여성들로만 구성된 전투 부대였습니다. 2013년 공식 창설된 이 부대는 소총을 든 젊은 여성들이 최전선에서 IS와 싸우는 모습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수천 명의 쿠르드 전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 한 통을 나눈 뒤 시리아 북동부에서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미군이 빠져나가자마자 터키는 쿠르드 지역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피를 흘리며 IS와 싸웠던 동맹을 하루아침에 버린 것입니다. 민간인 수십만 명이 다시 집을 잃었고 간신히 만들어 놓은 쿠르드 자치 지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시리아에 주둔하던 미군 특수부대원 한 명이 언론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부끄럽습니다. 같이 전투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부상자를 옮기던 전우를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미국 군인이 자국 정보를 향해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배신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미국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란 공습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쿠르드 자치 지역의 핵심 지도자 2명에게 직접 통화했습니다. CNN은 미국 정보기관이 이란 내부의 쿠르드 무장 세력에게 무기를 넘기는 작업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진행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3월 4일 이란 내 쿠르드 세력을 하나로 묶은 연합체의 관계자가 이스라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우리 전사 수천 명이 이란을 향해 지상 공세를 시작했다. 그 관계자에 따르면 쿠르드 전투원들은 3월 2일 자정부터 이란 서부 산악지대인 자그로스 산맥 일대에 전투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이 산줄기는 쿠르드족이 수천 년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곳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공식 발표와 실제 움직임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는 국경을 넘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부인했고 백악관도 무기 지원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전쟁에는 공식 발표와 실제 작전 사이에 항상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쿠르드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라크 쿠르드 거점을 향해 즉각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었습니다. 공습이 시작된 2월 28일 바로 그날부터입니다.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수도 에르빌에서는 첫 3일간 7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이 터졌습니다. 밤이 되면 폭발음이 2시간 넘게 끊이지 않았고 시민들은 불 꺼진 집 안에서 창문을 닫은 채 밤을 지샜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 도시 곳곳이 정전에 빠졌습니다. 3월 5일 현재 에르빌 인근의 한 쿠르드 야당 기지가 드론 3발에 피격돼 전투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상황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쿠르드 전사들이 한쪽에서는 이란 국경을 넘어 산악지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바로 그 뒤편에서는 이란이 쿠르드 거점을 드론으로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면서 등 뒤에서도 화살이 날아오는 상황. 나라도 없는 민족이 전선이 2개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왜 또 응했는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왜 쿠르드족은 또다시 미국의 부름에 응한 것일까요? 이란 안에만 쿠르드 인구가 약 1천만 명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사라지고 정부가 혼란에 빠진 지금 쿠르드족에게 이번은 단순한 용병행위가 아닙니다. 100년 넘게 꿈꿔온 자치 혹은 독립의 역사적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에는 스스로 준비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올해 1월 이란 서부 39개 쿠르드 도시에서 동맹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일제히 셔터를 내렸습니다. 쿠르드 무장 세력은 이란 혁명수비대를 상대로 무장 공격을 감행하며 그 영상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결정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란 안에서 활동하는 쿠르드 정당 5곳이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군사정치 연합체를 만든 것입니다. 이 연합의 공개 목표는 2가지였습니다. 이란 정권 전복,
그리고 쿠르드족의 자결권 확보.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스스로 판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연합의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르드와 유대인은 중동에서 천연적 동맹이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나라 없는 민족에게도 독립이 가능하다는 증거다. 그는 전쟁 이후 미래의 쿠르드 자치 지역을 만들고 그곳에 미군 기지를 유치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비쳤습니다. 누군가의 용병이 아니라 이 전쟁의 주체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번에는 조건을 달았다. 역설적인 것은 2019년에 쿠르드족을 버린 사람이 바로 지금 전화를 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실입니다. 7년 전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 한 통으로 쿠르드족을 폭격에 노출시켰던 그 사람이 이제 다시 같은 쿠르드족에게 이란 공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쿠르드족도 이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쿠르드 지도부는 지상작전에 나서는 조건으로 미군의 항공 엄호를 구체적으로 보장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장을 먼저 받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데인 아이가 불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8번을 데이고도 다시 불 앞에 섰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맨손이 아니라 장갑을 요구하면서 터키라는 변수, 여기에 터키라는 복잡한 변수가 있습니다. 터키는 자국 내 쿠르드 무장 세력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쿠르드족을 대대적으로 무장시킬 경우 나토 동맹국인 터키와의 관계가 크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란 미사일이 터키 영공을 침범하면서 나토 집단방위 조항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쿠르드 문제까지 얽히면 중동의 판도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쿠르드족이라도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터키에 사는 쿠르드 정치인들은 이란의 변화는 이란 국민 스스로의 의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외부 대리전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선택도 다릅니다. 마지막 질문.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 100년간 8번 이상 배신당한 민족에게 미국이 또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쿠르드 전사들은 이란 서부 자그로스 산맥 어딘가에서 전투 배치를 마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그들의 고향인 에르빌에서는 이란의 드론이 하루도 쉬지 않고 날아오고 있습니다. 공격하면서 동시에 공격당하고 미국을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독립을 꿈꾸면서도 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럼에도 이번에는 스스로 연합을 만들고 구체적 조건을 내걸고 전쟁 이후의 질서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100년 전 세브르 조약에서 약속받았다가 빼앗긴 자치의 꿈을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다시 한번 꺼내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는 그 오래된 속담이 이번에도 맞을지,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산 아래에서도 친구를 찾게 될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그 답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